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어요. 이은지 기자는 이런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당일 사전 녹화를 한 후에 오전 9시 30분 YTN이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다만 이날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취재가 됐는데요. 네. 그게 당장 그날 오전이 될 거라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 역시 사전 녹화 형식으로 예고 없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중이었고 또 여당 원내대표 경선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서 후보로 대기하던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당황한 모습이 언론사에 노출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 시점에 이렇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걸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한 것과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거의 동시였습니다. 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 사실을 미리 듣고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는 그 전날 밤에도 참모들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입장을 밝히자라고 결정을 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일 때를 노려서 했다. 이건 맞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도 갑작스럽게 잡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목요일 오전이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통령 역시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맞불을 놨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읽은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 사실은 그 계엄 해제 시에 읽으려고 준비했던 원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변 참모들이 이걸 다 읽기에는 너무 길고 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계엄 해제 선포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제가 됐던 것인데요. 당 내에서는 이 계엄 해제 당일에 차라리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으면 보수 지지층들이든 아니면 일부 국민들이라도 조금은 이 계엄이 발동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에서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직접 언급했어요. 부정선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선관위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통령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네. 즉 본인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 지휘하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라는 말일 텐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자라는 점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만약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현 검경 시스템 하에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단순히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보수 정당의 연이은 선거 참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러한 심정적 요인이 그 당시 선거에서 이제 선관위가 업무적인 실수와 행정적 문제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과 결합해서 생긴 하나의 신념,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당 내부에서도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처럼 모두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군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한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 또 교훈이 있는 계엄까지 동원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 했다는 건 계엄을 발동할 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친윤석열계에서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개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사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행사를 한 건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선 후퇴 의사를 밝힌 바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네,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스탠스입니다. 그러니 탄핵을 하려면 해라.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정당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내 업무를 하겠다. 하지만 설사 탄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서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고요. 현재로서 본인의 계엄을 정당화하고 나섰기 때문에 직무를 중단하고 수습 일체를 당에 일임하겠다 한 것도 거둬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당사에서 국정을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대국민 담화가 결국 패착이 컸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 위법적인 대행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한 대표도 결국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하야도 요구한 건데요. 또 이마저도 안 되니 탄핵 찬성으로까지 선회를 한 건데 자진하야를 대통령이 애초에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도 아니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을 하려면 계엄 직후에 했었어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조치를 위해서 이 심야의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그간 윤리위 심사 결과에 비추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이 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데도 시일을 두고 논의를 하는데 이번 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대통령의 제명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시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명 여부를 두고 친한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명까지 밀어붙인 건데요. 이 제명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제명이 되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여당 대표가 아닌 게 된다. 대통령만 내보내고 우리 당만 깨끗해지자. 이게 제명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우리를 대통령과 별개로 보지 않는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어요.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투표 결과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구도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친한동훈계가 일단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후보가 비윤석열계로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상 친한계 후보로 이제 좀 낙인이 찍힌 감이 없지 않고요. 지금 중도에 있는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고요. 한 대표가 실제 당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원내 장악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한계 후보가 받을 수 있는 표는 많아야 40표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김태호 후보가 38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인물면으로 따지더라도 의원들이 경험을 중시 여겨서 권 의원을 택한 건데요. 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탄핵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또 여당 원내대표를 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당을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반면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의원들과 교류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요. 새도 거의 미미한 상황입니다. 선거 기간도 이번엔 이틀밖에 없어서 더 김태우 의원으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선거고요. 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이 안정된 이후에 2, 3개월만 하다가 내려오겠다. 대선 전까지만 잘 수습하고 내려오겠다라는 발언을 한 부분도 의원들의 표를 얻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 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 라면서 탄핵 찬성을 당로로 채택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국민의 의원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투톱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현 지도부가 유지돼서 함께 간다는 전제하에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한 대표를 공격했던 인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데요. 일례로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게 좀 중진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빼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두 사람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권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투표 전에 정경 발표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당선된 직후 오늘 이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보인 그런 모습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포용이 필요하다라고 한 대표를 저격해서 갈등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친윤계에선 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굉장히 그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이번 주 탄핵안 통과 여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정치적 결정들이 돌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윤계 내부에서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친한계 의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8명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의총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되 표결은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이러한 당론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책임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 물어서 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돼도 지도부 총사퇴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 최고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중 한 명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약한 고리로 캐스팅 보터가 되고 있는데요. 장 의원이 결국엔 버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를 향한 탈당 요구도 빗발칠 전망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네, 오늘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 13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 특별위원장으로 의원직 승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례대표 승계는 법원이 국회에 또 국회의장이 중앙선관위에 통보를 하면 선관위가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당장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려면 오늘까지는 이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통상 실무적 절차가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난다고 하고요. 선관위로서도 조속히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는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죠. 네, 오늘 오전까지 이미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명의 의원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언론에 밝혔고요. 이번엔 무조건 표결하겠다는 의원들도 108명 중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막상 표결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탄핵 반대, 표결 불참 당론이 표결 참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8명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받겠다는 의중을 시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해서 민주당과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2주차 조사에서 이같이 나온 건데요.
나왔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11%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85%였습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을 16%에 불과했습니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내란이다 라는 답변이 71%에 달했고요.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